그림책을 선택할 때 네. 연령별로 해야 할지 참 고민이 많으세요. 적정 연령이라는 게 사실은 누가 정했나 싶어요. 아기 때 읽었던 걸 계속 읽는 거는 너무 좋아요. 5세, 6세, 7세까지도 좋아요. 네. 예를 들어 이제 안아줘를 1000번 읽었으면 얘는 이 안아줘를 알고 이게 7살이 되면 쓸 수도 있을 거예요. 안 가르쳐줘도. 저는 이 책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에 늘 이 책만 갖고 다니거든요. 오늘도 이 책을 갖고 네. 왔잖아요. 그것처럼 그림책이라는 매체는 사실 나이와 연령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누구나 볼 수 있어요. 우리 그림책 이야기 계속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우리 엄마들의 고민을 좀 해결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그림책들이 다 적정 연령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림책을 선택할 때 네. 연령별로 해야 할지 참 고민이 많으세요. 적정 연령이라는 게 사실은 누가 정했나 싶어요. 아기 때 읽었던 걸 계속 읽는 거는 너무 좋아요. 5세, 6세, 7세까지도 좋아요. 왜냐면은 5세, 6세, 7세에는 한글을 알아야 되는 시기잖아요. 네. 근데 3살 때부터 읽었던 책을 얘가 여전히 좋아하면 그거는 이제 한글 교재가 될 수 있어요. 네. 예를 들어 이제 안아줘를 1000번 읽었으면 얘는 이 안아줘를 알고 이게 7살이 되면 쓸 수도 있을 거예요. 안 가르쳐줘도. 또 하나는 이 책이 지금 몇 살이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책은 안아줘밖에 안 나오거든요. 저는 이 책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에 늘 이 책만 갖고 다니거든요. 오늘도 이 책만 갖고 네. 왔잖아요. 그것처럼 그림책이라는 매체는 사실 나이와 연령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누구나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엄마들이 그런 질문을 할 때는 우리 아이 학습 좀 계속 책을 통해 이렇게 성장했으면 좋겠다라는 학습에 대한 욕구, 또 하나는 우리 아이가 정말 제대로 발달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대, 뭐 이런 맞아요. 게 이제 있어서 그럴 거예요. 근데 아이는 아까도 말했지만 정서적으로 충분히 안정적이고 사랑받고 그렇게 자라면은 아기 책에만 머물러 있지 않아요. 그래서 아기 책을 좋아하는 것도 오케이. 안아줘를 좋아하는 애를 비난하지 말고 넌 애기야? 넌 언제까지 안아달라 그래? 넌 형한테 왜 엄마한테 자꾸 안아줘만 읽어달라 그래? 이러면 아이가 얼마나 상처가 좋아하는 것도 내 맘대로 못해. 그게 아니라 좋아하는 거를 자꾸 빼앗듯이 이제 그만해라고 하는 것처럼 나쁜 거는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엄마들이 그림책 읽어줄 때 정말 좀 마음 편하게 네네. 아이가 좋아하는 거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고 기다려주면 때가 되면 또 자연스럽게 네네. 확장하게 되고 그 경험을 좀 만들어줄 수 있는 게 또 엄마의 도움이겠네요. 네. 그림책을 읽어주다 보니까요. 네네. 사실 그림책에 막 예쁘고 아름다운 이야기만 있는 게 아니고 아이들 그림책에 이렇게 물음표가 되는 네.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우리 아이들한테 그런 걸 허용해야 될까 이런 부분도 많이 고민하고 계실 네. 것 같아요. 그 예를 하나 들어주시면 뭐가 있을까요? 사실 헨젤과 그레텔도 내용이 엄청 잔인하잖아요. 그죠? 그쵸? 계모가 네. 이제 그런 책도 사실 뭐 6살 때 읽을 때 이제 받아들인 것과 3살의 아이가 받아들인 네, 것과 네. 좀 걱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를 우리 아이들이 접해도 될까? 아니 고민이 근데 될 수도 있을 것 아이들은 같아요. 그런 이야기를 보면서 아 나만 이렇게 고통 속에 있는 게 아니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나만 이렇게 핍박받지 않는구나. 우리의 그 핍박의 종류가 네. 그 인생의 그 나이에 따라 아이들은 엄마가 이렇게 하는 것도 걔는 엄청난 힘든 일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이들은 그 그림책을 보면서 아 나만 이런 게 아닌구나. 그 인류 공동의 정서적인 뭔가 공감을 받는 거예요. 아 얘도 이러구나. 얘는 책에 나왔는데 책에 나온 애도 이러네. 그리고 이런 엄마도 있는데 우리 엄마는 거기에 비하면 참 괜찮은 엄마네. 이러면서 아이들은 세상을 배우고 현실에서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너무 끔찍하잖아요. 그쵸. 하지만 이제 뭔가 예방주사 그런 걸 맞는 거죠. 아이들도 그림책이 왜 그런 이야기가 수천 년 동안 그게 또 비슷하잖아요. 동서양이. 맞아요. 동양에도 뭐 장화와 홍련이라든지 이렇게 비슷하거든요. 비슷한 이야기. 받지. 네. 비슷한 게 있는 거는 바로 인간은 그러한 방식으로 누구나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아이들은 그런 앞선 세대의 그런 유산을 통해서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지혜를 또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의 눈으로 봤을 때 좋고 예쁘고 이렇게 아름다운 것만 보여주고 싶지만 현실이 안 그렇잖아요. 우리가 현실을 인정할 필요는 있어요. 지금 이제 소장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다양하게 읽어주면서 또 아이들이 간접적으로 네. 그렇게 깨달을 수 있도록 하는 건 괜찮겠네요.
그쵸. 근데 이제 네가 좀 이거 좀 깨달아야 돼. 이런 엄마도 있어. 이런 건 아니고, 그쵸. 네, 이제 같이 아까처럼 이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죠. 만약에 엄마가 아이가 그 책을 좋아하는데 그 불편하다 그러면 엄마는 이거 좀 무서워. 엄마는 이러면서 그 엄마의 그냥 정서를 솔직하게 얘기하면 좋고요. 또 하나는요, 그런 거를 미리 막기 위해서 뭔가 식재료를 고르거나 어떤 교육 상품을 고를 때 먼저 보고하나요? 그냥 하나요? 보고하죠. 그쵸. 네. 다 보고 맛을 보고 아이한테 주고 그것처럼 그림책도 먼저 처음부터 끝까지 샥 읽어보고 아 이런 점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읽어주는 거예요. 육아는 가장 중요한 게 엄마의 가치관이잖아요. 그렇죠. 엄마마다 정답은 많으니까요. 네, 엄마마다 다 다르게 키울 수밖에 없어요. 내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제공하고 주고 함께 누리면서 키우는 거기 때문에 먼저 책을 읽어보고 아 우리 아이한테 이게 필요해 그러면 주면 되니까 잔인한 거에 대한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네. 엄마가 마음 편한 책을 읽어주는 게 우리 아이한테도 좋겠네요. 또 맥락이 중요하죠. 맥락. 마땅히 분노를 표출해야 되는 상황인데 너무 착한 주인공이 나오는 것보다 이 맥락상 여기서는 한 방 터져야 되는데 이러면은 그런 게 아이에게 훨씬 건강한 자아를 획득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막 화났다고 나쁜 책이 아니고 때린다고 나쁜 책이 아니라 맥락상 이야기의 맥락에 맞는 그런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정말 좋은 그림책을 전해주기 위해서는 엄마가 먼저 한 번쯤은 네. 검토해보고 엄마 마음도 편안하게 읽어주는 게 좋을 네. 것 같습니다. 살면서 수많은 질문을 만나는데 그거에 대한 답을 그림책에서 얻었다라는 글을 본 적이 있어요. 네, 맞아요. 네. 작가님 삶에서 가장 영향을 준 아니면 또는 위로를 받은 그림책이 있다면 한 권 추천해 주시겠어요? 되게 많은 책들이 있고 마음이 머무는 페이지를 만났습니다에 쓴 25권의 그림책은 제가 우리 아이가 아까 24살이에요. 이 아이가 7살 때, 8살 때 읽었던 그림책들이에요, 주로. 근데 그 책들이 제가 40이 되어서 이제 제 인생을 정말 깊이 있게 들여다볼 때 다시 굉장히 많은 힘을 줬어요. 한 권 한 권이 다 너무 저한테 깊은 영향을 주었고 너무 다 소중해서 뭘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오늘 이제 각본이 안아줘라는 책, 이 책으로 오늘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제 인생에서 너무 열심히 막 달리고 목표를 정하고 막 달리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그렇게 사는 제가 나쁘지 않았고 또 열심히 살아내는 제가 참 좋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마음에 대해서 들여다보면서 알게 된 건데 제 마음 깊은 곳에 무의식에 나는 누가 나를 안아주지 않았었구나. 나는 정말 혼자 너무 힘주고 막 주먹을 그냥 불끈 쥐고 혼자 막 앞만 보고 달리면서 살았구나. 그래서 그렇다면 진짜 안아주고 안기는 거 그건 어떤 거지? 라고 했을 때 그 이미지가 딱 요 이미지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이미지를 보고 나도 이제부터 사람들을 이렇게 안아주고 이렇게 나도 기대고 이런 삶을 살아야겠다. 그게 이제 마음성장학교에서 일어나는 일들인 거예요. 제가 마음성장학교에 오시는 분들을 환대하고 안아드리고 또 그분들이 저를 또 안아주고 그런 깊은 마음을 나눌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연구하다 보니까 존재경청 같은 우리가 이제 몸으로 안아줄 수도 있지만 누군가는 몸으로 안아줄 수 없는 대상들도 많거든요. 갈등의 관계에 있거나 또는 낯선 누군가 그렇지만 내가 무언가 인간으로서 안아주고 싶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세상에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도 우리는 눈으로 이 눈길로 안아줄 수가 있어요. 우리의 눈길로 안아줄 수가 있고 또 조금 가까이 간다면 이렇게 손길로 안아줄 수가 있고 또 말로 안아줄 수 있고 그래서 이 안아줘라는 책은 제가 지금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책이고 또 2022년에 대한민국에 정말 지금 필요한 게 뭘까? 안아줘와 존재경청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이제 캠페인으로 어떻게 붐을 일으킬까를 연구하고 있는데 오늘 또 그 말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참 반갑고 좋네요. 네. 여러분 많이 안아주시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아이를 이제 키우는 모든 과정을 네. 경험한 선배 엄마로서 네. 지금 한참 육아에 힘든 우리 엄마들한테 네. 따뜻한 응원의 메시지 부탁드려요. 네, 엄마들 그 아이를 키우는 그 시간이 누군가는 되게 힘든 시간이라고 하고요. 누군가는 너무 빨리 지나간다고도 하고 그래요. 근데 저도 힘들었지만 그 시간을 돌이켜보면 너무 휘리릭 지나간 것 같아요. 그 한순간 한순간 그냥 감탄하고 경탄하고 그냥 기뻐하면서 함께 성장하시면 좋겠습니다. 언제 크나 이러지 마시고 요만한 아이가 정말 팔뚝만한 아이가 이게 크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다른 아이와 비교하지 마시고 팔뚝만 했던 우리 아이가 오늘은 요만큼 컸네, 오늘은 요런 걸 하네 이러면서 기뻐하는 날들이 계속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꼭 읽어드리고 싶은 구절이 있어서 제가 네. 표시해 왔어요. 한 사람의 엄마가 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다. 엄마로 사는 것이, 그것도 시종일관 좋은 엄마로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거의 불가능한 일임에도 엄마들은 끊임없이 신의 영역인 변하지 않는 사랑의 도전장을 내며 꿋꿋하게 육아에 헌신하고 그 시간을 기쁘게 견뎌낸다. 오늘도 그 현장에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웃고 울며 수고하는 우리 모든 엄마들, 만공감TV가 뜨겁게 응원합니다. 엄마들 화이팅! 힘내세요! 만공감TV 좋아요, 구독, 알림, 공유 많이 해주세요.